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돈봉투 의혹까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문제가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에 약속이나 한 듯이 최고위원들이 말실수를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고, 그리고 전광훈 목사에게 발목을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전광훈 목사 어제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정당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이걸 수용하면 제가 국민의힘 정당과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제 나는 반드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버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자, 저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정당 만들어서 국민의힘 당신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전광훈 목사는 이미 정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정당으로 몇 차례 그 총선이나 이런 데 도전을 해봤는데 잘 안 되죠. 그게 뭐 정당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대략 9월, 10월쯤부터 네. 국민의힘 점령 운동을 벌입니다. 이제 저쪽 세계에서는 국민의힘을 점령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당으로 잘 안 되니까 국민의힘을 점령하자. 그래서 자기 그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서 본인의 정당 당원들한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그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으로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얼마인지 지금 설왕설래가 있어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당 사무처에서는 얼마 안 된다고 하고 본인은 뭐 30만 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뭐 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꽤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 명확하게 사실이에요. 근데 전체 규모가 얼마냐 이건 잘 모르는 거죠. 지금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고 지금 자신감을, 자기는 국민의힘 당원 본인 주장에 따르면 30만 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고쳐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원 숫자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기 대응에 좀 실패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응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자신이 가입시킨 당원이 최소 30만 명이다. 지금 최병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근거가 참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집회할 때 국민의힘 입당한 사람 손을 들어봐라 했더니 참석자들이 모두 손을 들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최소 30만 명은 가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추정치는 5천 명이 채 안 됩니다. 전체 당원 84만여 명 가운데서 1%에도 못 미치는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본다 하더라도 10,000명 안팎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우선 전광훈 목사의 언행 뭐 이렇게 보면 정말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자꾸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사실 우리 책임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김재원 뭐 수석 최고위원 됐죠. 그분이 제일 먼저 감사 예배를 그리 가서 이 문제가 자꾸 이렇게 불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우리 스스로 앞으로 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진로나 좌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처음에 이 전당대회 때 사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원만 투표한다고 그러니까 당원을 누가 몇 명 넣었다 그래서 뭐 유튜브가 몇 명이다 그래갖고 막 처음에 덤볐고, 또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이 승부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자꾸 이제 무슨 정말로 선거하는 사람들은 조상묘도 판다 이런 얘기도 하듯이 실제로 그런 행위를 좀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일 먼저 이렇게 번질 줄 알았으면 단호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대응을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거의 저 정책 스토커거든요, 스토커인데 스토커는 처음 사실 무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단호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저 정광훈 목사가 실제로 뭐 다원인지 아닌지 이런 걸 좀 점검을 하고 어떤 정책 액션을 강하게 취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당내 영향력은 본인은 굉장히 크다 그러는데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거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김재원 최고위원을 본인이 당선시켰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바로 전광훈 목사입니다.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의원이 이제 겨우 눈을 뜬 거야. 이제 겨우 최고위원 선거할 때 사실은 그때 4등으로 아슬아슬했거든요. 올라갔죠. 아슬아슬해서 나를 찾아온 거야. 그래서 그 강화문에 3.1절 때 연설 한번 시켜달라고. 네, 예. 그래서 연설해서 와서 보니까 이제 눈을 뜬 거야. 자, 얼마나 영향력을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2021년도에도 지도부 최고위원회 전당대회에 출마했었고 올해도 출마했는데 둘 다 당선이 됐었죠. 당시에는 15%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전광훈 목사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다고 하는 이번에는 17.6%입니다. 2.6%. 뭐 이게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 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이게 뭐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전광훈 목사가 얘기하는 어느 정도의 막대한 영향력 이거는 사실과 좀 다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그동안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어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버르장머리 붙여놓겠다까지 발을 했는데 황당무계하기 짝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그 공천권을 국민에게 넘겨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오늘 그거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당 공천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 제3자가 그게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니까 다른 당 창당을 해서 실질적 대표를 하고 있는 분이 나 우리 당이 그렇게 자꾸 왈가왈부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세요.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늦은 감은 없진 않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도 과거 사랑제일교회 집회에 나와서 얘기했던 적도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뭐 마이크 잡은 적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다소 주저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일이 커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김재원 최고에 대한 어떤 처음에 예배드리고 갔었을 때 그 5.18 논란이 있었을 때 저는 좀 강하게 이건 징계를 하거나 주의를 줬었어야 되는데 그 뒤로 그냥 용인해버린 약간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뒤에 이런 뭐 무익과제 가서 뭐 우파 통일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지도부가 조금 막 들어섰을 때 조금 우왕좌왕하던 시기에 조금 실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 저는 근데 제가 3.1절 날 네. 국민의힘 전당대가 열리기 일주일 전 3.1절 날 제가 이 TV조선에서 방송을 하고 네. 나갔을 때 전광훈 그 목사가 집회를 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김재원 최고가 연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재원 최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했었는데 실제 결과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 이게 실체가 확인됐구나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당원 수를 얘기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당시만 해도 김재원 최고가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는 그렇게 아주 뭐 1위까지 할 것이다라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1위까지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실체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의 어떤 김재원 최고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국민에서 쳐내지 못하는 것이 그 실체를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저러시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헤어질 결심한 것 같으니까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또 SNS에 적절치 못한 글을 남겨서 또 한번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막말을 몇 차례 했던 적이 있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인데 어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크, 머니 그리고 성을 뜻하는 영어 S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면서 민주당이라고 얘기하면서 역시 JMS 민주당이다. 과거 제명스라고 해서 JM 어퍼스트로피 S를 써서 또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JMS를 거론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JMS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듯이 피해 여성들이 있고 여신도들이 있습니다. 2차 가해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나머지 JMS를 여러 차례 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 여론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태용 의원이 해명했습니다. 보좌관의 실수로 전체 보기 상태로 공개가 돼버렸다. 토론회장에서 바로 삭제를 지시했다. 어떠한 조치도 달게 받겠다라며 본인과 함께 이 글을 올렸던 보좌관도 함께 윤리위 징계에 스스로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하는 이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징계를 어떤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뭐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징계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그 황정근 윤리위원장을 새로 이제 선임하면서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신 부분이 이제 당 윤리의식 강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이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렇게 당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이제 이런 문제가 터져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뭐 당 차원에서 어떤 징계가 논의될 상황이라고 보고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일련의 어떤 이런 부적절한 언행들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 지지율을 깎아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뭐 김재원 의원도 그렇고 뭐 조수진 의원, 태영호 의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리고 지금 또 절박한 시점입니다. 이 상황이 좀 달라요 이전하고는. 지금 이제 총선 1년을 앞두고 더군다나 가장 이제 국민들의 등을 돌리는 그런 행동들이 저런 이제 막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의 어떤 절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에도 확실히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조심하고 또 어떤 처분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징계가 예고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태영호 의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네,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사실 태영호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북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사실은 국회의정 활동을 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 익숙치가 않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의 정치 문화를 보면 여야 간에 아주 세게 선명하게 경쟁하는 데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이 되면서 나도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굉장히 좀 수위를 높이고 선명성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의욕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 4.13도 그렇고 이번 뭐 여러 가지 뭐 JMS 쓰는 것도 그런데 저는 좀 너무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지나치게 언론을 의식하거나 언론에 뭐 주목을 받고 싶거나 이런 차원에서 혹은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본인이 선명성을 보이거나 이런 걸 좀 조금 자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본인도 이번에 아마 크게 느꼈을 것이고 윤리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게 앞으로 좀 최고위원으로서 무게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태영호 의원의 적극성이 어찌 보면 이번에 의회의 인물로서 최고위원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태영호 의원은 약간 그 부분에서 성공신화에 지금 취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최고위원회 누가 될 것인가 언론에서 여러 뭐 취재를 해서 했던 그 내용에는 태영호 의원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계속 치고 올라와서 태영호 의원이 상당히 그 당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서 됐잖아요. 네. 아마 본인은 근데 그 지지의 상당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적극성이에요. 제가 그 일부 이제 당협위원장들한테 물어보니까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열심히 뛰었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그러니까 자력으로 지금 최고위원 지도부에 들어갔단 말이죠. 아마 이 성공신화인데 그 성공신화에서 빨리 조금 더 현실로 좀 돌아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